5월 중에 열릴 예정인 북미 정상회담의 장소로 판문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판문점을 언급하면서 빅 이벤트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토요일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한 이후에 북미 정상회담의 장소로 판문점을 여러 차례 거론을 했습니다. 앞서서도 판문점이 유력한 후보로 한때 검토되기는 했습니다만 싱가포르 등 제3국에 밀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또 판문점이 부상이 됐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이제 아무래도 27일 날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워낙 큰 성공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해외 각 언론 매체들이 크게 주목을 하고 미디어 매체의 커버리지가 대단했죠. 그런 효과를 이제 두 번째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번 정화 통화 때 트럼프 대통령에게 잘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이전까지는 76년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등으로 해서 판문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미국 내에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 판문점이 이제는 대결의 상징이 아니라 평화의 상징이 될 수 있다. 이런 메시지가 미국 측에 전달된 것 같고요. 북한 입장에서도 이것을 거부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러 가지 다른 지역에서 미북 정상회담을 한다면 김정은 위원장의 이동이라든지 이제 보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 수용 가능하고 또 하나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을 북한의 완전 비핵화 더하기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만드는데 내가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 한국 전쟁을 종식시키겠다 이런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기 때문에 비핵화 플러스 한국 전쟁의 끝 이런 것을 합치려는 의미에서 판문점이 매력적인 장소로 부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깜짝 쇼를 즐기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혹시 판문점이 아닌 다른 제3의 장소를 회담 장소로 결정하기에 앞서서 연막 작전을 펼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 잘 아시겠습니다만 파격으로 대통령 당선까지 한 분이기 때문에 이런 그 드라마틱한 요소를 극대화하는 데는 누구보다도 그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트위터를 잘 읽어보시면은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리고 그렇죠. 이제 미국 국민들한테 물어보고 또 나이지리아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 때 판문점 얘기를 하면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 하면서도 나중에 무슨 얘기가 나오면 두고 보자. 음흠. 그리고 또 북한에 대한 압박의 메시지도 잊지 않았습니다. 뭐 중요한 건 내용이다. 장소보다도. 그래서 만약에 회담이 잘 진행되지 않으면 난 정중하게 다시 걸어 나올 수도 있다. 한번 기다려 보자. 이런 메시지를 계속 비추면서 기본적인 미국이 추구하는 것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메시지를 전혀 훼손하지 않고 있죠. 네. 현재 북한에 한국계 미국인 3명이 억류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에 실제로 북미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리게 된다면 이들 억류 미국인 3명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으로부터 직접 넘겨받는 장면을 전 세계 생중계로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대단하죠. 그 효과는 정말 대단할 겁니다. 만약 북측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걸어온 그 동선에 따라서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과 억류되고 있는 미국 시민 3명이 같이 걸어 나온 다음에 미국 시민 3명이 트럼프 대통령 품에 안기면서 이렇게 포옹하는 장면이 네. 나온다면은 미국 국내 정치 맥락상에서는 대단히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런 여러 가지 점들을 감안할 때 실제로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뭐 두고 봐야죠. 아까 말씀드린 네. 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탤런트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서스펜스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결과를 보여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여러 가지 고려하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오바마 대통령입니다. 전임자. 잘 아시겠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었죠. 그때 노벨 평화상을 준 이유가 오슬로 위원회의 얘기는 오바마 대통령이 이 세계를 비핵화 운동을 이끌겠다는 그런 비전을 높이 평가한다. 그것이 수상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네. 당시 오바마 대통령 취임 초기였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어떻게 비핵화 성과를 이뤄낸 건 없었거든요. 비전만을 가지고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는 당시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성과를 트럼프 대통령은 성취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비핵화 문제에서 세계 비핵화 문제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고 걸림돌인 북한 비핵화를 내가
실질적으로 해결했다. 이런 결과를 도출하고 싶을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종전을 이끌어냈다 한반도에서 그리고 억류돼 있던 우리 미국 시민도 내가 구출했다 이런 여러 가지 성과를 한 번에 아주 드라마틱하게 보여주고 싶을 것입니다. 네, 앞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한 달 전 북한을 방문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에게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핵시설을 어디든 다 보여주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펴본다면 현재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서 북한과 미국 사이에 비핵화와 관련한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두 가지 면에서 그런 그 의견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나는 이제 3, 4주 안에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은 이전에 열릴지 안 열릴 수도 있으니까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얘기했던 자세와는 이제 상반된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판문점 선언에서 지금 이제 보수와 야당에서 비판하고 있는 것은 남과 북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한다. 이런 문구가 애매모호하다. 해석이 분분하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국 정부와 북한 정부 간에 어느 정도 그래도 실질적인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으면은 그런 표현에 대해서 이제 그런 논란을 잠식시킬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기다려봐야 됩니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과연 이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하는 그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의미했던 것인지 그래서 북한이 정말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인 행동을 취할 것인지 이것이 이제 북미 회담의 결과에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두고 봐야 할 것입니다. 네,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남북미 정상회담도 곧바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두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가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양에 이제 답방 방문을 하게 되시는데 거기서 한 번 더 조율이 되지 않을까 싶고 날짜에 얽매인다면 7월 27일 정전 협정이 이제 조인된 날에 이제 한반도 종전 선언을 할 수는 있지만 선언하고 정전 협정 체제를 평화 협정 체제로 대체하는 것은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선언은 빨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정전 체제를 평화 협정 체제로 바꾸는 과정은 사실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남북 정상회담과 남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종전 선언도 올해 안에 이루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